육품을 안 했다고 그랬죠. 그럼 육품을 하고 8품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네요. 이건 뭐 순서가 없으니까 그냥 합시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이 교재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오후에는 화두란 무엇인가? 화두란 조사 스님들의 본래 면목을 가리키는 말 이전의 말입니다. 말 이전의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으며 자취조차 파악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화두의 말길과 생각의 길이 끊어진 말이라 합니다. 새가 날아가는 길을 한번 보십시오. 새가 날아가는 길을 조도라 합니다. 새는 날아가되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사냥개가 영양을 쫓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영양은 뿔을 나무에 걸고 발자국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때 사냥개는 영양의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취가 없습니다. 화두란 이런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말로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화두를 일러 아무 맛도 없는 떡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쇠로 만든 떡입니다. 이 아무 맛도 없는 쇠로 만든 떡을 한번 씹어 두 동강을 내야 합니다. 운고도웅 선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실제 이제 앞에 그 새의 길하고 영양 얘기는 화두에서 쓰기보다도 이거는 이제 그 스님들이 법을 조사 스님들이 법을 쓰는데 이 말을 인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화두를 정의하는데 이 말을 쓰는 거는 조금 여기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을 쓰는 데는 이제 이 말을 이제 많이 씁니다. 그대들은 영양을 찾는 사냥개가 영양의 발자취만 쫓아 헤매는 꼴과 같다. 만약 영양이 뿔을 가지에 걸고 숨는다면은 사냥개는 영양의 발자취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양의 숨소리도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어떤 스님이 물었다. 영양의 뿔을 가지에 걸고 숨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66이 36이니라. 알겠는가? 모르겠습니다. 종적이 없다는 뜻을 모르는가? 예, 이 66이 36이란 말을 많이 쓰고 이제 그거와 또 대치되는 말로서 9981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쓰는데 그 진제 스님이 향곡 스님한테 이제 그 법받을 직전에 해전날 거량을 했는데 그때 이 66이 36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여름에 나도 거기서 살았는데 그해 여름에 이제 해제법문을 이제 하는데 향곡심이 상단에 올라가 이제 계시는데 진제심이 나가더니 부처님이나 이제 조사들이 아는 곳은 이제 묻지 않고 그분들이 모르는 곳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장님이 9981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제심이 이제 그때는 전부 한문으로 하더라고요. 나는 강원을 나왔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데 그 있던 보살님들이나 이제 다른 스님들은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불시 이제 틀렸다 이 말이죠. 갱도 다시 일러라. 불시갱도 불시갱도 하니까 노장님이 또 66이 36이니라. 그러니까 진제심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절하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36하고 80이라고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살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법을 다 드러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이 81인이 36인이 가는 거를 이제 들어 쓰는데, 이게 금강경 야부송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662 36 나오는데, 그때 이제 내가 노장님한테 그 금강경 야부송에 662 36이란 말이 나옵디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라고 해놨느냐고 그러길래 그때 뭐 얘기한 거니까 여기 얘기해도 되겠죠. 근데 황새가 다리가 길고 맵새가 다리가 짧은 그대로 662 36이라 합디다 하니까 어허허허 웃으시고 그냥 마시대요. 그 금강경에 나옵니다. 거기. 그래서 영양이 뿔을 가지에 걸고 숨는 것은 이제 일체 자체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것을 662 36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거를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적이 없다는 뜻을 모르는가 이렇게 이제 요거하고 조금 반대되는 얘기를 드린다면은 용담 성신선사가 용담 스님은 이제 덕산 스님이 그 이제 그 법사 스님입니다. 덕산 스님이 이제 그 용담 스님한테 가서 이제 그 깨달음을 얻었던 그 스님인데 그 스님 법사대는 이제 천황도 스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스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스님은 내가 여기 와서 몇 년 살았는데 심료에 대해서 한마디도 스님은 저한테 일러주지 않습니까? 하니까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자네한테 심료를 안 일러준 적이 언제 있느냐? 일러줬다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도 안 일러줬거든요. 근데 왜 안 일러줍니까? 항의를 하니까 이 사람은 내가 언제 안 일러줬느냐? 계속 내가 일러줬지 않느냐? 그럼 스님 어디서 어떻게 날 일러줬습니까? 아니 자네가 차를 갖다 주니까 내가 차를 마셨고 자네가 밥을 갖다 주니까 밥을 먹었고 자네가 인사하니까 내가 손짓을 했고 그게 심려 일러준 게지 뭐 다른 게 있느냐?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에 거하고 조금 이제 좀 반대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스님이 이제 갑자기 이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가 생각한 심려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침묵을 하였으니까 이 사람을 바로 봐야 되지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으면 다 틀리네. 그 소리에 깨칩니다. 요거하고 반대가 되는 얘기라서 내가 그 얘기를 이제 소개드리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이제 화두입니다. 화두. 이제 662 36 한 것도 화두고 99 81 한 것도 화두고 이게 화두입니다. 화두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헤아려 가지고 실제 알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알았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는 이제 여기 있는 용담 스님 같이 바로 이제 깨달아 버리든지 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 되는 사람은 이제 계속 며칠 제가 말씀을 드린다마는 그렇게 알아들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무슨 말인가 어째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통틀어서 가나선이다, 이제 또 화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 이 얘기했던 것을 이제 또 이제 한 번 더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상당히 이제 좀 우리가 알아놓을 만한 말들이 많이 있어서 요거를 읽어가면서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릴 그게 있으면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은 상대적인 말이다. 이제 우리가 일상에 이제 일상생활에 쓰는 말들은 다 상대적인 말입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내다, 아니다, 이렇게 상대적인 말인데, 이 이제 선사들이 쓰시는 이 말씀은 상대적인 말이 아니고, 상대를 이제 초월한, 상대를 여인 그런 말이죠. 그런 말인데, 그것을 이제 교적으로 우리가 풀어 한다면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든지, 또 뭐, 부처가 부처 아니기 때문에 부처라라든지,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 상대적인 이제 말이 이제 아닌 그 자리에서 또 이제 그 상대를 이제 초월하게 되면은 또 그 상대랑 또 융합을 합니다. 이제 그 말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있다, 없다를 우리가 초월하면은 있다, 없다 하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갈리고 배치되는 게 아니고 있다, 없다 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가 돼요. 초월하고 나면은 있다, 없다를 초월해버렸는데 그 있다, 없다 하고 또 하나가 돼가지고 그것이 원융하게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영양이 뿔을 이제 가지에 걸어놨을 때 어떠했습니까? 하는 거 물음하고, 또 그 천황도 스님이 물을 떠다 줬을 때 하고, 떠다 줬을 때 내가 물을 마셨고, 밥을 갖다 줬을 때 밥을 먹었고, 또 인사했을 때 내가 손을 흔들었다 하는 거 하고, 그것이 이제 둘이 아니면서 서로 융합해가지고 자유자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살활이라고 그러거든요. 살활. 또 이제 그거를 무심이다, 평상심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그렇게 존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도 이제 쌍차쌍조 할 때 한계 반계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손바닥으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재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도 교에서 말하는 쌍차쌍조라든지 연기라든지 이런 것을 벗어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제 체득을 해가지고 그 체득한 입장에서 이제 사량 분별로 이제 그걸 표현을 안 하고, 그것을 양변을 여인, 말길이 끊기고 생각의 길이 끊긴 그 입장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66이 36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99, 81이라고 하기도 하고, 차를 먹었을 때에 물 마신 것이 법문한 것이고, 밥이 왔을 때 밥 먹은 것이 법문한 것이고, 또 이제 인사할 때 손 흔드는 것이 다 그것이 이제 법문이다.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하고 이제 이 논리적으로 하는 교하고, 사실은 이제 하나는 논리적으로 하고 있고 또 사량분별로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다 뿐이지 그 내용은 똑같다. 이 얘기도 제가 여러 번 드려서 이제 뭐 더 이상 이 얘기 안 해도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63페이지에 이제 공안이란 말은 이제 관공서 문서를 공안이라 하는데요. 관공서 가면 이제 우리가 무슨 허가를 낸다든지 하면은 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안이에요. 문서. 그런데 이 공안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그 관공서에 뭐 급행료가 통한다든지 로비가 통한다든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사가 붙을 수가 없어요. 사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새 개념으로서 관공서 문서가 공안일 거면 그건 얼마든지 뭐 로비도 하고 뭐 융통성이 있는데 안 맞는 얘기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안 통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양변을 여인 그 자리에서 철저히 이제 그 문서라야 통하지, 양변에 집착해 있다기나 양변에서 하는 거는 이 문서에는 절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중국 가니까 그 포청청이 있던데 그 당시에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어. 공안. 이 고칙이란 말은 이 칙자는 법칙 칙자잖아요.
아래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연기적인 법칙, 그거를 이제 그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다고 그래 고자를 이제 넣은 것 같아요. 고측. 이 고자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적인 법칙이 그것이 이제 본래 지구가 생기기 전에도 그래 있었고 생긴 후에도 그래 있었고 지구가 멸한 후에도 그렇게 이제 영원히 있는 법칙이라 해가지고 그래 고측 이렇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하두 공간 고측을 통하여 바로 깨달으면 됩니다. 그런데 보고 깨치라고 제시하는데도 못 깨치니 어쩔 수 없이 하두를 드는 것입니다. 하두를 이제 의심에 드는 거죠. 그냥 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도 깨치는 방법이니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화두는 그냥 의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면은 또 잘못될까봐 고봉선사는 선료에서는 하두 드는 것을 화두를 의심해서 드는 겁니다. 의심해서 드는 것을 쑥맥도 모르고 논항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짓이라고 했습니다. 쑥맥은 콩하고 보리를 못 가리는 사람, 논항은 누가 주인인지 누가 종인지 못 가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밑에 화두는 선지식과 수행자 사이에 문답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스승이 법을 물으려 온 제자에게 제시한 모든 기연이 나중에 하두로 정형화된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심이 하두를 이제 정형화 시켜가지고 가나선법을 만들기 전에도 스승과 제자 간에 이런 문답이 계속 있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조사선이라고 하고 하두가 그 정형화 시킨 후를 가나선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래서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조사선이 가나선이고 가나선이 조사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 수행자가 불법이 뭡니까 물었는데 스승이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거나 차나 한잔하게 마른 똥막대기니라라는 대답에 공부가 무르익을 수행자라면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바로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 알기 위해 의심하는 수행법이 바로 하두선, 가나선입니다. 그 두 번째 내려가세요. 그렇다면 내 자신의 본래 모습은 왜 하두를 타파해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진정한 나는 생각으로 해할 수 없고 이성작용으로 밝힐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성작용은 아른말이며 지혜입니다. 그러나 아른말이로는 진정한 나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찰의 입구에 보면 입차몰래 막존지혜라는 말이 걸려있는 것도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문에 들어오려면은 지혜를 두지 말아라. 이제 그 말이 이제 그 말이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는 이제 이 아른말이 지혜가 없어지고 무슨 다른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 아른말이 지혜가 양변을 여의면은 그것이 정화가 돼가지고 깨끗이 정화가 돼가지고 그대로 쓸 뿐이지 그 지혜가 없어지고 다른 무슨 해가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쓰고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이제 이해를 하십시오. 64페이지에 이건 뭐 데카르트 이 얘기는 할 필요가 없죠. 나는 생각한다. 나도 없는데 뭔 생각을 해. 64페이지에 그 두 번째에 그래서 하두는 문 없는 관문이라고 합니다. 고리조차 잡을 수 없는 문입니다. 흔적이나 자취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 없는 문을 타파해 들어가야 깨달아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화두를 조사의 관문으로 들어가는 조사관이라고 합니다.
참선이란 조사의 관문을 뚫는 것이다. 묘한 깨달음은 모든 생각의 길을 끊어야 한다. 조사의 관문이 뚫리지 않고 생각의 길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대는 풀잎이나 덤불에 붙어 사는 헛개비나 다름없다. 이 문문간에 나오는 말인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말길이 끊기고 생각의 길이 끊긴 그 자리를 투과를 못하고 우리가 그냥 이제 말길과 생각의 길에 따라서 이제 사고하고 행위를 하게 되면은 풀잎이나 덤불에 붙어 사는 헛개비나 같다. 헛개비, 이게 이제 정령한 게 아닌 건 말이죠. 풀잎이나 덤불에 붙어 사는 헛개비나 같다. 수상성령 죽비화, 이거는 아래 내가 이 얘기한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5번의 자선이란 무엇인가? 자선은 앉아서 참선을 하는 것입니다. 자선은 본래 인도에서 모든 종교가 공통으로 하던 수행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가부좌를 한 채 깨치게 되어 불교의 주요한 수행 방법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선법이 중국 선종에서도 개성되었으나 조사 스님들은 자선만을 고수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사선에서는 선문답, 노동, 일상생활, 자선 등이 모두 수행이었습니다. 육조 스님이 이제 그 육조 단경에 이 도난본에 나오는 겁니다. 그 자선에 대해서 정의를 내놓은 것이 지금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 밖으로 모든 경계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잘 안다. 밖에서 무슨 경계가 앞에 일어났는데 그 경계를 보고 이제 분별심을 일으키지도 않고 아무 생각 안 일으키는 것, 그것을 자락하고, 안으로 본래 성품을 보아서 어지럽지 않는 것을 선이란다. 이제 밖으로 경계에 대해서 이제 안 끄달리고 분별심을 안 일으키니까 안으로도 이제 성품이 어지럽지 않는 것을 선이란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설사 밖으로 어떤 경계가 이제 굉장히 어지러운 시끄러운 그런 경계가 이제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이제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고 분별심이 안 일어나고, 안 일어나면은 또 안으로도 성품이 또 어지러운 또 그런 이제 망상이 안 일어나면은 그것을 이제 우리는 선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밖에 경계가 좀 시끄러우면 막 잠이 안 온다든지 또 뭐 짜증이 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그거는 자선이라고 할 수 없다. 근데 흔히 선방에 앉아가지고 밖에 막 목닥 치는 소리도 듣기 싫다고 야단지거든요. 그럼 그건 자선하는 게 아니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정견도 이제 깨달음의 정견만 자꾸 우리가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냥 깨달음이 아닌 정견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공부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선방에 이제 11시 방선인데 한 10시쯤 이제 부전심이 나가서 그날 제사가 있으니까 법당에서 목닥을 두드리니까 그 제자들이 몇십 명 와 있는데 가서 목닥을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부전심이 점잖은 거죠. 그 신도들 앞에서 다툴 수 없으니까 그냥 뺏기고 그냥 목닥 안 두드리고 그냥 염불한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이제 제사 지내면서 요롱을 또 흔들었거든. 그것까지도 마저 뺏어버렸어요. 그 신도 앞에서 그게 뭔 망신이라. 그러니까 그 부전심이 뭐 할 수 없이, 부전심도 선방에 있는 분입니다. 선방에 있는 분이 이제 나가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요령도 뺏기고 목닥도 뺏기고 그냥 뭐 없이 그냥 독경하듯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오후에 이제 공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 시인이 할 수 없이 걸망지고 보내는데 가면서 나보고 하는 소리야. 스님, 저는 충분히 잘하죠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춤놀이 잘하죠. 그런 게는 이제 그분은 실제 나빠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 참 안타깝대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선방의 한 단면인데요. 정말 그 몰라서 우리가 마음이 나쁘고 이런 것보다 몰라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방뿐 아니죠. 이제 제가에서도 어디서고 몰라서. 그래서 내가 자꾸 정견을 이제 깨달음의 분상에서만 보지 말고 그냥 이해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정견을 이해하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 그분이 체험을 해보겠다고 마음까지 일어난 분이라면은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스님 몰라가지고 자기는 뭐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나는 정놀이 잘하자고 그러는데 왜 나를 이해 못 해주느냐 이게. 그걸 할 수 없이 갔어요. 그럼 그 스님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모르는 무지로 인해 가지고 무지지 여기 무지로 인해 가지고 선방에서도 못 나고 결제중에 쫓겨갔으니 이 꼴이 아니죠. 그래 나도 좀 안 됐더라고요. 고의로 그랬으면은 나도 뭐 괘씸한 놈 이런 생각이 들겠는데 이건 고의가 아니거든요.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방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걸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도 따라가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은 이제 그래서 흔히들 이제 뭐 여기도 그런 불평이 뭐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밖이 시끄럽다. 뭐 밖이 어째서 뭐 내가 뭐 어떻게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이런 정도는 우리는 이해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자선이란 앉아서 하는 선뿐만 아니라 안팎의 어떤 경우에도 좌우되지 않고 양변을 여인 본래 면목을 보는 것이라고는 뜻입니다. 또한 초조 달마 스님이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헐떡거림이 없어서 마음이 담벼락같이 되어야 가히 도에 들 수 있다라는 말씀도 같은 뜻입니다. 조사선에서는 앉아서 하는 정적 수행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수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조사선이 활발한 수행 가풍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외식 재련하고 내심 무천해서 신여 장백해서 가히 도에 들어간다. 이거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법이 아니고 방편이고 손가락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제 자선 얘기했죠. 그거는 손가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소리다 하면은 조금은 이제 막 그냥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음격이 보면은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예. 또 이게 잘못하면은 뒤에 거 가만히 있는 게 그냥 그것이 이제 자선으로 또 그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외식재련하고 내심무천하고 심려장백해서 가히 입도한다는 거. 이거는 어디까지나 손가락이고 방편설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사중득활, 죽었다가 거기서 이제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가지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것이 도지 이제 그냥 담벼락같이 가만히 있는 게 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손가락이고 방편의 말씀이지 그 법에 대한 말은 아니라는 걸 이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선이 안정적이고 가장 공부가 잘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선을 통해 하도 참고 힘을 길러서 일상생활로 확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꼭 앉아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어떤 경우에도 이제 하두를 들 수가 있는데 비교적 이제 초학자들은 앉아서 하면은 좀 공부가 더 잘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앉아서 하는 것이지 꼭 앉은 것만 자선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두 참고의 신뢰. 선지식이 하두를 제시하였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깨치지 못하면 의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의심은 논리와 이성으로 사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화두는 이성적으로 사유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래 화두를 논리와 생각으로 풀어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우려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아름말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선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분별심으로 화두를 풀어가는 것은 바른 공부가 아닙니다. 화두는 오로지 분별의 양변을 떠나서 타파해야 합니다. 가나선을 정립한 대선사는 서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화두를 들 때 평소에 영리하고 총명한 마음으로 헤아려 분별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으로 헤아려 분별하면 10만 8천리가 결코 먼 것이 아니다. 10만 8천리가 바로 내 코앞에 있다. 이 소리죠. 이거 일본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 내가 업을 얘기하면서 공업과 개인업을 얘기했는데 일본 선종은 이 이제 아름마리로 이제 지혜로 화두를 타파하는 게 이게 이제 공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숫자가 적으니까 그것을 이제 고쳐가는데 그 사람들도 굉장한 이제 좋은 생각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도 애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잘못된 게 대중화되면 그게 이제 공업이거든요. 그게 공업이 되면은 정말 고쳐 나가는데 굉장히 애를 먹는데 이게 지금 한국 불교도 이제 저 위에 저거는 아니라도 그런 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새로 중되고 이런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잘 배워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잘 해야 하는데 우리 선배 시임들이 그 후배들한테 정말로 애정을 갖고 잘 지도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전제와 단제란 말이 나오는데 나는 가나선 그 책 편찬하면서 전제니 단제니 말을 처음 들었어요. 중로에 몇십 년이라.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어록에도 나는 이런 말 있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전제, 단제. 나옵니까? 이게 어디? 난 가나선 저 책 편찬할 때 그때 내 이 소리 처음 듣고 처음 봤어. 근데 여기도 지금 그걸 써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 전제라는 것은 이제 그 화두가 그 생긴 그 연유를 다 전체를 얘기하는 것 같고, 단제는 이제 그 의심하는 그거 하나를 두고 이제 단제라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 말은 어디서 나와가지고 이런 말이 유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뭐 성하두니 염하두니 그런 말도 그전에는 전혀 못 들어보던 소리인데 새로운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하도 나도 단어를 가끔 만들기도 하니까. 나는 무한경쟁이란 말을 쓰길래 무한경쟁이란 말이 내가 되게 듣기 싫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 맨날 무한경쟁 하길래 나는 무한향상이란 말을 써버리지. 그래서 그 말을 써가 이제 조선일보 인터뷰를 했더니 그 사람이 그걸 큰 제목으로 삼겠다고 그러더니 편집회의에서 안 된다 이래가지고 무한상생이라고 써. 근데 내용만은 무한향사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건 내가 이제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전제, 단제 이거 어디서 나온 소린지 도대체. 뭐 그건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놓으십시오. 이게 뭐 별이 필요 없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6품은 다 했고, 그러면 8품?